달마는 할아버지의 정감을 물씬 느끼면서 뒤돌아섰다. 역시 자신의 눈앞엔 따스한 눈빛을 머금고 있는 할아버지가 서 있는 것이다. 급작스런 할아버지의 출현에 달마는 울컥하는 뭔가가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지만 애써 억누르며 입술을 움직였다. 할아버지? 맞죠? 할아버지. 그래, 내가 맞다. 그런데 달마야, 내가 저승엔 웬일이냐? 할아버지는 말하는 내내 눈이 부셨던지 손바닥으로 가리면서 말을 건넸다. 웬일은요? 거추장스러운 몸뚱이를 벗어던졌으니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결국 젊은 나이에 유절했구나. 에구, 불쌍한 것. 할아버지는 자신이 돌봐주지 못해서 달마가 일찍 죽게 된 것으로 생각했는지 눈가가 촉촉이 젖어드는 것이다. 이런 할아버지의 심정을 느꼈던지 달마는 아무렇지 않다는 표정을 애써 짓는다. 제 스스로 몸뚱이를 벗어낸 거예요. 지하 동굴이 너무 답답해서. 그런데 할아버지는 저승에 가지 않고 왜 이곳에 머무시는 거예요? 저승? 저승이란 곳이 어디 따로 있는 것이냐? 난 이렇게 인간들 세상에서 함께 사는 것으로 알고 있었단다. 할아버지는 금시초문이란 듯 눈을 둥글게 말았다. 원래는 명산마다 저승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지고 마곡산이란 곳만 남아있지 뭐예요. 그나저나 할아버지는 귀신이 아닌 신명이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신명? 신들의 등급을 구분하는 것이 있나 보지? 그럼 너는 등급이 어떻게 되느냐? 몸에서 빛이 마구 나오는 걸 보면 꽤 높아 보이는데. 할아버지는 빛으로 둘러싸인 달마의 몸이 마냥 신기한 듯 잠시도 눈을 떼지 못했다. 간신히 신선의 무리에 끼게 된 정도죠. 신선? 그래서 이렇게 휘황한 빛이 내 몸을 두르고 있는 거구나. 우리 달마가 죽더니 큰 출세를 했나 보네. 허허. 할아버지는 달마가 신선이 됐다는 말에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다. 그러면서도 촉촉한 눈빛을 보이는 게 달마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떨쳐내지 못하는 듯했다. 근데 할아버지, 이곳에 마냥 계실 수는 없어요. 이러다가 인간계의 커다란 재해라도 닥치면 그들과 함께 영영 사라지고 말 거예요. 그러니 저와 함께 상궁으로 가요. 그곳에 계시다 보면 천신들의 도움을 받아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될 거예요. 달마는 마치 어린애라도 된 양 할아버지를 보챘다. 얘야, 이래 봬도 내가 이곳 귀신들을 이끌고 있는 책임자란다. 어찌 나 혼자만 그런 좋은 곳에 가겠니? 이곳에 귀신들을 몽땅 데리고 간다면 모를까. 할아버지는 자신이 맡고 있는 귀신들의 안위를 먼저 걱정했다. 달마는 이런 모습이 오히려 할아버지답다고 느껴 더는 종용하지 않았다. 근데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는 찾지 못했나요? 달마는 창고 뒤쪽의 귀신들을 슬쩍 보면서 갑자기 생전 얼굴도 보지 못했던 부모님이 떠오른 것이다. 혹시 저 가운데 계시지는 않을까 기대 반 걱정 반이 들었다. 달마야, 내 부모는 이곳 지하세계로 도피하기 전에 전란에 휩싸여 죽었단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 들리는 말에 의하면 천상에서 거대한 수레가 내려와서 당시의 영혼들을 대고 수거해 갔다고 하는데 확실히는 나도 잘 모르겠다. 달마는 부모님을 뵐 수 있다는 일말의 가능성마저 꺾이자 여간 실망이 큰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독이며 애써 밝은 표정을 지었다. 정작 중요한 건
귀신들의 집단 이주 문제였다. 할아버지, 그럼 이곳에 있는 귀신들을 데리고 함께 상궁으로 가는 건 어떠세요? 대충 2만 킬로미터 정도만 이동하면 되거든요. 2만 킬로미터? 그럼 우리 행성의 반대편이 아니더냐? 그렇게 먼 곳을 어떻게 이동을 해? 더군다나 이곳 귀신들은 풀어놓으면 통제가 안 된단다. 모두 제멋대로 여기저기를 배회하며 흩어지거든. 그러니 어떻게 구슬려서 데려가기도 어려울 듯하다. 할아버지는 귀신들의 속성을 잘 알고 있던 터여서 원행이 녹록지만은 않을 것을 내다봤다.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할아버지 정도 되는 신명이면 2만 킬로미터 정도는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역시 귀신들이네요. 그들은 속도를 아무리 올려도 글쎄 시속 300킬로미터나 나올까요? 완전 군뱅이가 기어가는 수준이죠. 적어도 열흘 이상은 잡아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 뜻대로 움직여주지를 않는다는 데 있겠네요. 달마는 예전에 마곡산 상궁에서 보았던 귀신들을 떠올리며 말했다. 귀신들은 이해력이 많이 떨어져서 설득하기도 어렵단다. 죽으면서 갑자기 멍청이들이 된 것 같아. 놀라운 것은 이곳 지하 세계를 설계했던 저명한 대학의 교수도 글쎄 귀신이 되었지 뭐냐. 나머지 귀신들은 대부분 재력가들인데 돈만 많았지 머리에 들은 거라곤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그 교수가 귀신이 됐다는 것은 좀 의아했단다. 할아버지는 평소 궁금했던 것을 꺼내며 달마의 의견을 구했다. 생전에 아무리 잘 나가도 관뚜껑을 덮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박사라고 예외는 아니지요. 한두 부문을 집중 연구해서 전문 지식을 쌓은 것과 의식을 구성하는 시공 자체가 넓어진 것이 비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겠구나. 아무리 봐도 별 볼 일 없어 보이던 내가 이렇게 신선이 된 것을 보면 말이야. 허허, 뭐라고요? 농담이다 농담. 그나저나 이곳의 귀신들을 어떻게 이동시킬지가 걱정이구나. 에휴. 땅이 꺼져라 불어나온 할아버지의 한숨에 달마는 깊은 생각에 잠겨들었다. 사실 저승이라 말하는 신계는 인간계에 접해 있기에 힘들게 또 다른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없다. 그냥 인간들에게 눌어붙어서 살아도 그만이다. 하지만 그렇게 사는 신들은 대부분이 퇴락한 귀신들이다. 물질적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탁하고 칙칙한 적음 영혼들이기에 그렇게 숙주처럼 기생하며 사는 것이다. 제대로 된 영혼이라면 그 속성이 물질과 달라 자연스레 인간계와 거리를 두게 된다. 영역 사천의 신명들만 봐도 대부분 산속을 찾아 자신들만의 거처를 잡게 된다. 영역이 더 높아져 신선이 되면 아예 새로운 4차원 공간에서 살아가게 되지 않던가. 그런데 대문 밖이 저승이라고 이놈의 저승이 인간계에 너무 들러붙어 있어서 생겨나는 말썽이 예산일이 아니다. 세상사 복잡 다단하여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든데 귀신들까지 붙어서 골치를 썩인다면 얼마나 짜증이 솟겠는가.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인간 전문가들이 생겨났으니 그들이 곧 무당이며 박수다. 그리고 이들 무속인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는 저승의 조직이 곧 선왕과 상궁, 그리고 용궁이란 게다. 선계의 신선들이 국사선왕신이나 산왕 대신, 용왕 대신의 직함을 맡아서 무속을 지원 사격하여 세상의 귀신 문제를 덜어주는 것이다. 저승사자란 것도 이런 차원에서 생겨난 것이다. 귀신들을 인간 세계에서 걸러내는 작업을 수행하는 전문가들인데 이 일이 말처럼 그리 녹록한 게 아니다. 귀신들이 인간의 몸속에 숨기라도 하면
제 아무리 재주 좋은 저승사자라 해도 찾아내기가 힘들 뿐더러 만일에 찾더라도 쉽게 빼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몸속에 든 귀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힘을 뭉쳐야 하고 그래서 결성된 것이 푸닥거리와 같은 구판이다. 무당과 박수들이 여러 명 모인 데다가 그에 딸린 무속신들이 가담하고 어쩌다 상궁에서 출장 나온 성관이나 저승사자들까지 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 세트가 되어 몸에 박힌 귀신을 어르고 달래고 별의별 짓을 다해 소기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처럼 귀신들을 인간 세계로부터 분리하는 작업은 인간의 문명이 발화한 이래로 지금껏 이어져 내려오는 일종의 전통 같은 것이다. 이것이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되풀이되는 까닭은 그만큼 인간 죽은 것 중에 대부분이 귀신이 되는 소치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귀신을 잡아 선왕이나 상궁 등에 가둔들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그들의 인해 전술에 밀려 늘 허둥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엎친 데 덮친다고 이상야릇한 종교들까지 생겨나서 아예 귀신들을 신도들에게 철썩철썩 붙여대고 있으니 더더욱 귀신 문제란 요원해지는 것이다. 물론 종교의 입장에선 귀신을 잘 붙여대야 신도도 늘고 돈도 불어 흥하는 것이지만 이게 세상을 단단히 망쳐놓으니 그것이 또한 문제인 것이다. 달마는 귀신들의 이주 문제를 떠올리자 꼬리에 꼬리를 문 별의별 생각들이 뇌리를 뒤덮었다. 더군다나 이곳 송과의 행성은 특수한 상황이지 않던가. 머지않아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 인간들은 죄다 무릎을 꿇고 마지막 남은 시종마저 제물로 바쳐질 것이다. 인간의 멸종. 이것은 신계로 이어져 동반 멸망을 초래할 것이다. 그런즉 할아버지를 비롯하여 이곳의 신명과 귀신들을 조속히 상궁으로 이주시켜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것이 달마의 뇌리를 휘감아 왔다. 할아버지, 그곳 상궁에 유능한 저승사자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들의 힘을 빌리면 어렵지 않게 이동할 수 있을 거예요. 달마가 찾아낸 해법이란 건 저승사자의 도움을 받는 거였다. 달마는 익히 저승사자의 귀신 다루는 재주가 얼마나 뛰어난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던가. 저승사자? 귀신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도와준다면야 문제도 아니겠지. 그럼 쇳불도 단김에 빼라고 제가 잠시 그곳에 다녀올게요. 2만 킬로미터 정도니까 왕복 5분도 채 안 걸릴 거예요. 5분? 굼뜨게 움직여서 5분요? 그럼 잠깐만 계세요. 달마는 이렇게 말하고는 곧장 동굴을 빠져나와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리고는 좌표를 머릿속에 입력하고 송과이 행성의 자전 방향을 거슬러 전광석화처럼 날아갔다. 달마도 이렇게까지 속력을 내본 적은 없었다. 얼마나 빠르든지 한 줄기 빛이 된 느낌이었다. 불과 1분도 채 되지 않아 발 아래로 마곡산이 펼쳐졌다. 달마는 상궁의 입구를 통과해 귀기가 잔뜩 서린 음침한 오솔길을 타고 들어갔다. 오물을 믹서로 갈아 놓은 듯 악취를 연신 풍겨대는 흙수를 넘어 상궁에 안 채로 곧장 날아갔다. 그리고 마침내 일주문 안으로 들어섰고 상궁 가득 퍼져 있는 방초의 향기를 맡을 수 있었다. 때마침 먼발치로 산신의 관복을 늘어뜨린 신선 한 명이 유유히 산책을 즐기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달마는 종종 걸음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섰다. 산신 어르신, 처음 뵙겠습니다. 달마가 깍듯이 예를 갖추었다. 니시오. 산신이 뒤를 돌아 달마를 쳐다봤다. 그런데 산신의 얼굴이 바뀐 것이 아닌가.
얼마 전 달마는 현직 산신인 용운이 전직 산신인 노선을 쫓아내던 장면을 목격했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산신은 바로 쫓겨났었던 그 괴팍한 노선이었다. 아, 노선님이 아니십니까? 예전에 유문 학선님과 말씀을 나누실 때 옆에 있었던 달마라고 합니다. 아, 기억나네. 옆에 잘생긴 청년이 하나 있었었지. 맞아, 바로 자네였어. 노선은 반가운 듯 활짝 웃는다. 그런데 산신 어르신, 이곳은 다른 산신님께서 다스리고 계셨던 것이 아니었나요? 아, 영훈이라는 놈. 그놈은 내가 데리고 있던 산신국사나 헤쳐먹던 놈인데 내가 인간으로 잠시 태어난 사이에 내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였지 뭔가. 내가 다시 돌아왔음에도 버르장머리 없이 나를 홀대하기에 당장 쫓아내버렸지. 어떻게요? 달마는 노선의 다음 이야기가 몹시 궁금했다. 당시에는 노선이 산왕신장들에게 질질 끌려가며 악다구니를 쓰지 않았었던가. 어떻게는 내가 선계에 올라가서 힘께나 쓰는 신장 2명을 데려와서 완전 박살을 내주었지. 내게 주먹질을 해댔던 산왕신장이나 저승사자 놈들도 모조리 혼쭐을 내서 과직을 시켰고 말일세. 건방지게 나를 건드려. 달마는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노선의 얘기 속에 저승사자들을 모두 파직시켰다는 내용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달마가 이곳에 온 이유는 오직 하나, 그들의 힘을 빌리기 위함이 아니던가. 저승사자가 아니면 할아버지가 계신 곳의 귀신들을 이곳으로 집단 이주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상궁에서 자빌이나 하는 시종들은 아무리 많아도 귀신 다루는 일에는 전혀 쓸모가 없었다. 산신님, 그럼 지금 이곳엔 저승사자들이 한 명도 없는 건가요? 없지. 사실 인간계가 몰락해서 지금은 특별히 할 일도 없네. 그런데도 저승사자 놈들이 빈둥대면서 천보나 축내고 있고 아주 가관도 아니었거든. 아, 달마는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할아버지를 이곳으로 데려오기 위해선 당신에게 딸린 귀신들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데 이젠 방법이 없게 돼버린 것이다. 책임감이 남다른 할아버지가 자신만 살겠다고 이곳으로 오지는 않을 것을 달마는 잘 알고 있었다. 산신 어르신, 그럼 저는 이만 볼 일이 있어서 가보겠습니다. 벌써 가게? 차 한 잔도 안 하고. 조만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요. 그러게나. 달마는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는 다시 전속력으로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그런데 이번에는 행성의 자전 방향을 따라 이동해서 그런지 시간이 2분이나 더 걸려 도착했다. 달마가 지하 동굴에 있는 한 창고로 들어가자 할아버지가 분주히 뭔가를 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곁엔 3명의 신명들이 더 있었고 그들이 귀신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길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다. 달마는 할아버지에게 상궁에 다녀온 일을 털어놨다. 역시 예상대로 할아버지는 이곳에 그냥 눌러 살겠다고 했다. 달마는 고심 끝에 이들 모두를 직접 인솔해서 상궁으로 가야겠다고 결심했다. 할아버지와 3명의 신명들이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귀신들이 낙오되지 않도록 주변을 잘 지키면서 이동하자는 것이었다. 계획이 수립되자 달마를 필두로 하여 100여 명의 신들이 바깥 세상으로 나왔다. 갑작스런 밝음에 충격을 받지는 않을까 하여 불어 밤 시간을 택했다. 달마가 앞장서고 귀신 무리의 좌우와 뒤쪽을 할아버지와 신명들이 나누어 맡았다. 이렇게 사방을 포위하고는 드디어 상궁을 향한 대장정을 시작했다. 어느덧 여러 시간이 지났는지 어둠이 물러가고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는 밤새도록 이동한 거리가 겨우 몇십 킬로미터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달마가 평균 속도를 계산해 보니 시속 10킬로미터도 채 되지 않았다. 귀신들이 흐느적거리면서 마치 산보하듯이 걷고 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드문드문 대오에서 이탈하는 귀신들도 있어서 이들을 막기 위해 지체하는 시간도 만만치 않았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를 일. 이제 겨우 하루가 지났음에도 귀신들의 동요가 적잖은데 날이 갈수록 저항과 이탈이 더욱 줄을 잇게 될 것이다. 만약 여기서 속전속결로 끝내지 않으면 중도에서 대오가 와야 될 것이고 이것은 누가 뭐래도 참극으로 귀결될 것이다. 달마는 이쯤에서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정도라면 이주 계획을 철회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할아버지에 대한 죄송함을 금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달마는 길섭의 바위에 걸터 앉아 시름에 젖었다. 하늘에 드리운 양털 구름이 바람에 흩어지며 수심에 찬 눈으로 달마를 바라보고 있다. 제멋대로 부는 바람을 어찌 통제할 수 있으랴. 그저 쪽빛 하늘만 바라보며 개탄할 수밖에. 달마의 근심을 아는지 모르는지 귀신 무리들은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산보라도 하듯 휘적휘적 걷고 있다. 이들을 어떡하든 데려가려는 할아버지와 3명의 신명들이 고달파 보인다. 바로 이때였다. 먼 산 너머로 어떤 움직임이 포착됐다. 가뜩이나 산자나 죽은 자나 눈에 띄지 않던 터라 그건 분명 예사로운 기운이 아니었다. 뚫어져라 응시하는 달마의 동공에 서서히 그 윤곽이 들이우고 있었다. 그건 대오를 지어 빠르게 이동하는 귀신들이었다. 얼핏 봐도 속도가 수십 킬로미터는 넘어 보였는데 점점 더 빨라지고 있었다. 어떻게 된 것이지? 저건 분명 귀신의 무리가 분명한데. 달마가 깜짝 놀라 공중으로 솟아올라 살펴보니 어떤 신선이 30여 명의 귀신들을 이끌고 날아가고 있는 것이다. 화면을 클로즈업하여 보니 등에 솥단지만한 보찜을 지고 있는 포대화상이 아닌가. 포대화상. 달마는 속으로 탄성을 질렀다. 포대화상이 드문드문 포대를 풀어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귀신들을 이끌고 있었던 것이다. 귀신들의 구미에 딱 맞는 것들로만 준비했던지 그들의 식탐이 왕성해 보였다. 더군다나 포대화상은 특수한 크림을 얼굴에 발라 빛을 차단하였고 그럼으로써 귀신들에게 더욱 친숙한 이미지를 만들었다. 먹거리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건 못지않게 그의 친근한 얼굴만 봐도 귀신들이 무척 따르는 분위기였다. 달마는 한달음에 포대화상에게로 달려가 자초지종을 말하고 도움을 청했다. 포대화상은 시원스레 수락하고는 자신이 이끌고 온 귀신들을 데리고 달마의 무리에 합류했다. 달마는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구원의 손길을 보내준 포대화상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질끈 눈물까지 나왔다. 인간들의 눈물과는 다르지만 눈가에 아롱들이 수기가 촉촉이 묻어났다. 포대화상님, 이렇게 신세를 또 지게 되니 앞으로 어떻게 갚을지가 고민입니다. 달마가 공중에서 포대화상을 내려다보면서 외쳤다. 신세란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걸요. 저는 귀신들하고 노는 것이 제일 즐겁습니다. 허허. 포대화상이 너털웃음을 지어 보인다. 그래도 제게는 한량없는 은인이십니다. 달마 일행은 우연히 마주친 포대화상의 도움을 받아 며칠 만에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 상궁에 도착하게 되었다. 달마는
가지고 있던 첨보를 상궁에 지불하여 일정 공간에 귀신들이 편히 지낼 수 있는 거처를 만들어줬다. 전기로 이루어진 세상이기에 집을 짓거나 넓히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 그리고 산신에게 할아버지를 적극 추천하여 산신국사의 직책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할아버지는 이곳 상궁에서도 귀신들을 관리 감독하는 일을 계속해서 맡을 수 있었다. 다음 날, 뽀얀 안개 사이로 햇살이 피어나는 새벽녘. 바야흐로 할아버지와 헤어져야 할 작별의 시간이 되었다. 달마는 이제 다른 성계로 이주하여 자신만의 세계를 펼쳐야 한다. 달마야, 꼭 훌륭한 신선이 되거라. 가능하면 꿈을 높게 가져 천신에도 도전해보고. 반드시 그럴 테니 할아버지도 꼭 신선이 되셔야 해요. 그래, 다음에 볼 때는 한 등급씩 높은 모습으로 보자꾸나. 네, 할아버지. 달마와 할아버지는 웃음으로 이별을 대신했다. 달마는 이곳 행성을 떠나기 전에 포대화상을 찾아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하려 했지만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참으로 오묘한 구석이 있는 신선이었다. 선계로 올라가는 달마의 발 아래 정들었던 송과의 행성이 후끈 열기를 토해내며 열심히 돌아가고 있다. 어느덧 시뻘건 불덩이가 서산으로 기울면서 어둠이 속도를 올리며 늘어선다. 그 속으로 달마의 추억도 함께 잠겨 들어가고 있었다.